이번 시간은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골로 가는 유럽의 은행들에 대해서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 얘기는 금리와 예대금리 차, 마이너스 금리와 은행이 급감, 은행들의 자구책, 즉 부실대출과 고위험 고수익 투자 증가, 그리고 무너지는 유럽의 은행들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입니다. 예금했을 때의 예금금리, 대출했을 때의 대출금리가 존재하고 예대 마진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은행의 가장 중요한 수익 원천입니다. 이 그래프는 은행의 예대 금리 차이와 은행의 순이익을 비교한 것입니다. 위에 파란 선이 은행의 예대 금리 차이를 나타내고 아래 막대 그래프가 은행의 순이익을 나타냅니다. 예대 금리 차이가 증가하면 은행의 순이익도 증가하고 예대 금리 차이가 감소하면 은행의 순이익도 감소합니다. 즉 예대 금리 차이에 의한 이자 마진과 은행의 순이익은 대부분 비례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2018년 1분기를 보면 예대 금리 차이에 의한 이자이익이 9조 7천억 원, 그리고 비이자 이익이 1조 8천억 원입니다. 즉 거의 대부분의 이익을 예대 금리 차이에 의한 이자이익에서 얻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한국의 은행 수익, 즉 이자 의존도는 85%에 달합니다. 예대 금리 차이에 의한 은행의 이익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여유자금이 있는 경제주체와 돈을 필요로 하는 경제주체를 연결하는 은행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한 이익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의 유럽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봅시다. 위의 표와 같이 유럽의 많은 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는 마이너스 0.65, 중앙은행 경우는 마이너스 0.3, 스위스는 마이너스 0.75, 스웨덴은 마이너스 0.5. 이와 같이 많은 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에서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마이너스 금리에서는 이자가 몇 푼 되지 않으니 대부분 사람들이 은행 대신 금고에 보관하거나 또는 돈을 은행에서 빼서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즉 은행의 예금이 감소해서 은행의 경우는 많은 돈을 굴리지 못하고 그래서 은행의 수익이 악화됩니다. 또한 마이너스 금리에서는 대출 이자도 낮아져서 예대 마진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은행의 수익이 또한 급감합니다. 그러면 독일의 은행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독일은행은 수익의 75%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인 예대 마진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기준금리 인하로 2007년 4,190억 유로에 달했던 이자 수익은 2014년 2,040억 유로로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즉 금리가 낮아지면 예대 마진이 급감하면서 은행 수익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유럽 지역의 은행들을 나타내는데 은행 이익이 우하향을 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금리로 은행들의 이익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은행의 이익이 급감하는 경우에 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은행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행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합니다. 첫 번째는 위험한 대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금리로 수익 악화가 되는 은행이 고위험 고수익 대출을 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은행의 투자 실패 가능성이 급증하게 되죠. 두 번째는 대출 심사를 완화하게 됩니다. 즉 낮아진 예대 마진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서브프라임과 같이 신용이 낮은 경우에도 대출을 급격히 늘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은행의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도 급증하게 됩니다. 즉 은행은 위험 투자와 그리고 부실 대출을 증가하게 되죠.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의 세 개의 태풍이 동시에 몰아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낮아진 예대 마진으로 수익률이 급감하는 위기. 두 번째는 고위험 고수익에 대한 투자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위기.
세 번째는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로 부실 대출의 위기, 즉 유럽은행들은 퍼펙트 스톰의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톡스 유럽 600 은행 주가 지수를 보면 은행 주가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저금리 직격탄으로 유럽 시중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돼서 은행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도이체방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10분의 1 토막으로 폭락하였습니다. 2007년에 102.48로 최고였다가 2016년에는 10.1로 최저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금리의 고위험 투자인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탈리아 은행의 주가도 폭락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주가가 0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상 파산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이탈리아는 두 개의 부실은행에 170억 유로를 투입하여서 파산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구제금융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의 경우는 2022년까지 18,000명을 감원하고 위험자산인 740억 달러를 팔아버리고 글로벌 주식거래 사업부도 폐지하고 투자은행 부분도 대폭 축소하는 등의 그리고 또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주주 배당도 포기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 은행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유럽권 은행 인원 감축 계획에 따르면 독일의 도이체방크는 18,000명, 코메르츠방크는 4,300명, 영국의 HSBC는 4,000명, 영국의 바클레이스는 3,000명, 프랑스의 BNP 파리바는 3,700명, 스페인의 산탄데르는 3,200명,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너럴은 1,280명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으로 은행들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본 원인인 마이너스 금리를 놔두고 백날 첫날 구조조정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즉 근본 원인인 마이너스 금리를 올려야지 다시 은행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의 폐해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오늘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보험사들은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금리는 자본주의의 근간인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